예,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갑질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 이사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전 운전기사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나 폭로들이 나와서 하나하나 업데이트하기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은 전에 그 운전기사가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녹음된 그 파일이 있습니다. 그 예.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부터 해서 별별 이유를 다 댔는데 예. 어떨 경우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폭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욕설에 해당하는 폭행을 했고 예. 어떨 때는 이게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을 하는데 좀 퇴근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만 예. 여기에 대해서 나한테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서 폭행을 했다고 하고 또 이 운전기사인데 운전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지 않을 때는 가사 도우미 역할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네. 장을 봤는데 장을 제대로 봐지 못했다고 했고 예. 단순히 또 폭행을 했는 것을 넘어서 가끔씩은 이제 이런저런 물건을 들고 이제 던져서 맞아서 그것 때문에 치료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본인이 어떤 전직 운전기사로서 어떤 녹음했는 내용과 함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대한항공 측은 음성 속 파일이 이게 이 이사장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그 진술과 함께 객관적 물증이 있기 때문에 예. 향후에 아마 경찰 조사로 해서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거 말고도 갑질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직원이 총수일가가 비행할 때는 조기 출근을 해야 한다. 이런 총수일가를 대하는 매뉴얼도 따로 있을 정도라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VIP는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KIP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KIP는 전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코리안 에어 VIP라고 해서 네. 대한항공이 소유하는 이 재벌가의 일원들을 VIP라고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대우를 하는 그런 매뉴얼이 사실상 있었다라고 지금 대한항공 승무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벌 총수들이 이제 비행기를 이용할 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출근할 때보다 몇 시간 일찍 나와라. 그리고 네. 또 재벌 총수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은 반드시 이제 스커트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옷 복장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네. 액세서리 같은 것도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비롯해서 네. 또 이게 출국하고 나서도 이게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는 기다려라라고 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행동 강령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매뉴얼화된 것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 아시다시피 우리 법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성문법 이외에 사실상 불문법으로 얘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구체적인 물증은 이 부분을 남기진 않았습니다만 내부적인 사실상의 내규로서 이런 부분을 강요했지 않을까 싶고요. 예. 더불어서 기내 승무원들 사실 특히 스튜어디스에 대해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직을 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굉장히 많은 고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내에 이제 면세품 같은 걸 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은 이유를 모르게 그 물건들이 없어져서 손실이 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일일이 소명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공금으로서 해결이 되지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부서장의 인터뷰를 하고 또 나중에 그 부분이 인사고과에도 나쁘게 평가될 그럴 여지가 없지 않기 때문에 네. 실제 그와 같은 물건에 어떤 손실이 생기면 그때 비행기를 탔던 사람들이 이른바 n분의 1로 해서 사실상 자기 주머니에서 메꿔 놓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n분의 1로 견제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는 사람들, 특히 이제 그중에 이 기내 면세품을 파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었고 예전 같은 경우에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메꿔 넣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직원까지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이른바 회사의 갑질 부분도 앞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야 되고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많은 폭로들이 직원들의 입을 통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 분들인데 이제 익명으로 제보하는 이제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세관 당국이 총수 일가가 탈세나 밀수 혐의를 현재 수사 중인데 이 메신저를 사용하는 이유도 궁금하네요. 수사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내부 고발자 색출을 당해서 오히려 피해를 입을까 걱정된다는 것이죠. 아, 네. 익명방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협조를 해달라. 언론에 그 인터뷰를 한 분에 대해서도 협조를 해달라라고 하면은 아유. 아닙니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사죄를 한답니다.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묘안을 내는 것이 예. 이른바 익명 비밀 카톡방을 만들었다라고 예, 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나름대로 이게 그 국세청에서 상당히 고단수를 쓰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와 같은 그 데에 찾기 쉽도록 돼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제보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제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실제 아까 얘기했던 이른바 밀수 통로 예. 내지 탈세 통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게 사람은 탔는데 물건은 사람은 못 타는데 물건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나중에 그거를 반품하는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외국에서 사는 물건을 슬쩍 끼워 넣어서 했다는 것은 사실 내부적인 직원이 아니라고 하면은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와 같은 아주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예. 익명 게시판을 익명 그 SNS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 정보 이른바 내사할 수 있는 부분을 자료를 알 수가 있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미 상당 부분 압수 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조사 사건 내용도 지금 국세청을 통해서 밀수나 탈세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 어제만 해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밀수, 뭐 관세 포탈 이런 혐의가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기내 면세품 사업 과정에서 통행세를 챙긴 의혹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한 피자 업체에서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그렇습니다. 냈다라는 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처럼 필요 없는 단계를 은근슬쩍 끼워 넣어서 그 사이에서 이제 재벌 총수 일가들에게 그만큼 이익을 줬다라는 그런 의혹인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지금 대한항공에 이제 기내에 관련되는 그런 그 물품을 판매하고 하는 비상장 회사로서 정석 기업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거래를 하면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그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이 재벌 총수 일가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트리온 무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에 물건을 한 단계 끼워 넣어서 거기에서 이제 매출이 있게 하는 그런 그 의혹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트리온 무역의 그 매출액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다 보니까 네. 지금 이 회사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회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가지고 지금 추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청자 본인이 피해자가 됐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한 단계의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그만큼의 이익이 플러스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돈을 더 내야 낸다는 되는 것이죠. 거죠. 네. 그와 같은 관계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좀 더 싼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그와 같은 네. 끼워 넣기를 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다만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부분이 예전에 이미 문제가 돼서 그 회사를 아예 그 대한항공에서 사버렸다. 그래서 네.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해명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거래 단계가 많을수록 우리가 내는 비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예, 이 통행세 부분은 조사를 하다 보면 진짜 다른 계열사들도 같이 걸려들 수가 있어서 아마 조사 범위가 넓혀지지 않을까 말씀대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자, 그리고 대한항공이 승무원 10여 명을 LA에서 열린 자사 파티에 동원했다 이런 폭로도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그 LA 같은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비행을 예.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스튜어디스도 상당히 피곤하죠. 예. 거기에서 이제 좀 쉬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알려진 의혹 같은 경우에는 올 1월 달 LA 상공회의소에서 그 하는 이 그 공식 행사의 메인 스폰서가 대한항공이었었는데 네. 거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어떤 다른 그것이 아니고 이른바 도우미로서 한 10명 가까이의 그 여직원을 동원했다라는 그런 의혹인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지금 그 거기에 동원됐던 여직원 그 스튜어디스 같은 경우에는 쉬지도 못하고 일해서 굉장히 피곤했다 하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예. 다만 그와 같은 후문에 대해서 지금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즉시 계속 지금 이 해명 자료를 내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한항공이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유나이티드 항공,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델타 항공 같이 미국에 있는 항공사였고 예. 그때에도 또 그 동일하게 이제 그 항공사 직원들이 와서 사실상 그와 같은 그 홍보 활동을 했다라고 예. 하고 있고 예. 지금 그와 같은 그 대한항공도 그와 같은 것을 해서 지금 LA가 워낙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예. 대한항공 홍보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고 그분들의 일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휴가를 줬다라고 지금 해명하고 있어서 예. 네. 지금 문제를 제기한 측과 지금 대한항공의 그 해명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 좀 더 그 근로감독관청의 사실관계 확인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을 이제 고용을 하고 또 이들한테 갑질을 했다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지금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불거졌냐 하면은 예. 전직 대한항공 직원인 분이 내가 알려줄 테니 수사기관은 이것에 주안점을 두고 예. 수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이 한국말을 잘 모르는 필리핀 그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다. 그래서 네. 갑질을 해도 외부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예. 사람들한테 물으면은 어떤 식으로 직원들한테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예. 알고 봤더니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의 출입국 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네. 누구든지 그 취업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고용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의 이 그 필리핀 그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 불체자인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취업 비자를 받거나 아니면은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그런 분 이외에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취업도 하질 못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의혹 단계입니다만 예. 만약에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고용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예. 사실상 이 그 근로기준법 위반 내지는 이 출입국 관리법 위반일 경우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추가적인 어떤 그 의혹이 뭐냐면은 필리핀에 있는 대한항공 지사에서 조직적으로 이와 같은 이 도우미를 공급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잘못하면 이 부분이 이 국제적인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지만 어떤 객관적인 사실관계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가 대한항공 총수 일가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요. 다른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보육교사 피살 사건.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대략 한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009년 2월 달에 예. 이 그 새벽 3시경에 제주시 용담동이라는 곳에서 남자친구와 만난 다음에 택시로 헤어졌던 이 제주도에 있는 보육교사가 예.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찾았는데 한 8일 정도 지나서 안타깝게도 사체로 발견됐고 사망 원인은 목이 졸렸는 그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 각종 과학적 수사 기법을 통해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장기 미제로 오다가 최근에 올해 1월 달에 다시 이제 전국에 있는 이 과학 수사와 관련되는 전문 요원 그리고 예. 또 가천대 법의학 교수님들과 이 조사를 새로 한번 해봤더니만 네. 이 동물 사체 실험을 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개와 돼지를 활용해서 그 당시에 있던 비가 내리는 환경 이런 예. 부분에 해서 사망했을 때 부패 정도, 예. 체온이 내려가는 정도 그것을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만 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사망했을 때로부터 실종 신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망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예. 이번에 과학적인 수사 결과 그것보다도 더 늦은 한 2, 3일 정도 더 늦게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네. 결국 실종된 때로부터 그러니까 2월 1일이었으니까 2월 2일을 넘어서 2월 3일까지 그 사이에서 예. 이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겨서 향후에 그때의 어떤 추적 조사를 통해서 이 용의자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 대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끝까지 어떤 범죄자를 찾으려고 하는 경찰의 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쪼록 재수사를 통해서 용의자가 꼭 잡히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